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푹 쉬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현재 미국 국채 시장은 인플레가 고점을 찍었다 쪽에 베팅을 걸고 있고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유력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2%대로 내려왔습니다. 연준이 2%대 물가 목표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눈치를 보는 중이고요. 13일에 발표가 될 CPI 지수에 다시 한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CPI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연준에서 태도를 혹시라도 바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한껏 가중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였고 나스닥의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을 하였네요. 빅스 지수도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루시드는 오랜만에 시원하게 9.75%가 상승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12%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장 루시드 상승 배경은 무엇이 있었는지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더플로우에서는 스몰캡을 제외한 라지와 미디움에서 매수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1분봉은 나스닥의 흐름을 오랜만에 잘 따라가 주면서 더 큰 상승으로 이어졌었고요. 어제 최고점은 16.6인 것을 볼 수가 있었네요. 어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 10월에 사우디의 첫 스튜디오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우디에서 루시드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사우디 국민들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예약 판매 대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겠고 사우디에서 10만 대 선 주문권이 이제 차량 가격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밴쿠버의 서비스 센터가 올 가을에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스튜디오에 전시가 될 차량들이 도착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딜리버리 구간에 차량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차량들이 약간 비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9월 10일자로 업로드가 된 영상에서는 딜리버리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구간에 차량들이 많아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도 차량들이 아직도 가득 메워지는 모습을 보니 생산량이 확실히 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임원진 교체로 인한 효과일까요? 이유가 어쨌건 생산량이 늘고 있다는 부분은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을 하듯이 내부 관계자의 내용이 기사화가 되면서 게시가 되었고요. 물류 점검 및 관리 개편 후에 하루에 40대에서 50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생산 초기에 5대에서 15대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모습입니다. 한 달에 20일 근무일을 가정을 하고 하루에 50대 생산을 한다고 치면은 약 1000대의 차량이 한 달 사이에 생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겠고요. 조만간 50대에서 60대로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2022년도에 제시를 했던 6000대에서 7000대 차량 인도는 충족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장 주가 상승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분기별 차량 생산 대수가 이제 확실히 나와 봐야 알겠지만은 이번 3분기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4분기 생산량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2023년 다음 연도에 페이즈 2 공장이 완공이 되면 퓨어 모델 생산과 함께 폭발적인 생산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번만 잘 넘기면 대량 생산의 길로 한 걸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그널로 생각이 됩니다.
앞선 내용을 이어가면은 그 배송된 차량들이 속속들이 각 지역의 서비스 센터에 도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고객에게 인도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차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벌써부터 무광 랩핑을 하면서 자신만의 차량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도 프렁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과 자신의 친구들 중 누구도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각 EV 제조사마다 프렁크가 있지만 루시드의 공간 능력, 특히나 프렁크 부분은 타 EV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이라 생각되네요. 세금 면목상 루시드 임직원들이 매도를 한 가운데 주가 상승 시기가 아닌 최저점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명 상승 시기에 매도 물량이 나왔다면 아무래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현재 보유 변동성을 살펴보면 PIF에서는 변동성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뱅가드, 블랙록 등은 수량을 늘린 반면에 세금으로 인해서 피터 롤린스는 매도를 한 부분이 있겠고요. 골드만 삭스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매도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가 된 바로는요, 689개의 기관이 들어와 있고요. 636개의 롱 포지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500개 후반이었던 롱 포지션이 늘어난 것과 점유율이 70.87%로 상승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지난번보다 소폭 상승을 하였네요. 아직까지는 생산량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와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2023년 루시드 라인업에 이제는 서서히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3년 새로운 기능을 살펴보면 그랜드 투어링 성능 사양으로 사파이어의 모델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파워를 높이고 핸들링을 강조를 하였고요. 스텔스 룩을 공개를 하면서 더욱더 스포티한 럭셔리 세단을 탄생을 시키면서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차량이든지 100% 완벽한 차는 없듯이 루시드 에어도 마찬가지고요. 장점 중에서는 업계 최고의 주행거리와 매혹적인 외관,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민첩하고 스포츠카와 같은 핸들링을 꼽았고요. 단점으로는 아직까지는 테크,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아쉬워했고, 글라스 루프는 이제 어메이징해 보이지만은 너무 많은 열을 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점으로 꼽았네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가장 취약점인 것을 보완해 나갈 것이고요. 이제 글라스 루프 대신에 메탈 루프가 생산이 되면서 이러한 불편함들은 선택적으로 점차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네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사파이어, 더 이상 뭐 말이 필요가 없죠. 괴물 차량이 탄생을 하였고요. 사파이어는 이제 초기 모델 제품이지만은 마지막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전개가 될 그래비티 사파이어 버전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또다시 SUV의 최강자와 함께 EV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래서 2024년에 출시가 될 루시드 모터스의 새로운 라인업인 그래비티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겠고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또한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타 SUV에 비해서 공간 활용 능력은 정말 최고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2023년 루시드 라인업 체인지는 2023년에 루시드 에어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드림 드라이브에 관련하여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겠고, 2024년 그래비티 새로운 모델로서 루시드 모터스의 발전이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포브스에서 선정한 10 베스트 EV 스탁에서는요, 10개의 EV 제조업체 중에서 테슬라, 니오, 리비안, 루시드 등 대다수의 제조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시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2021년 당시에 정말 핫했던 IPO였고요. 하이엔드 럭셔리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비안의 경우에는 최근 벤츠와 유럽 내 전기 벤 생산을 위해서 손을 잡은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 리비안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리비안과 벤츠,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었지만 결국엔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였고,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십이 어느 기업과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은 첫 번째로 PIF에서 이번에 최대 주주로 등극한 에스턴 마틴이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가장 유력한 에스턴 마틴과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애플과의 루머로 인한 파트너십 체결이 다시 한번 부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은 이제 2025년에 EV 차량을 출시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벌써부터 마케팅을 시작을 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애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구매를 하게 되는 게 애플입니다. 이제 EV에서도 통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최강자로 알려진 애플카가 출시가 될 경우에 EV 산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내연 기관과의 전쟁에서도 EV 점유율 시장이 상당히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루시드의 애플 카플레이를 시작으로 애플과의 어떠한 파트너십이 체결이 이루어질지 정말 궁금하네요. 루시드가 유럽권에 빠르게 선점을 하고 진출을 하려면 에스턴 마틴과의 파트너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서 리비안과 벤츠가 손을 잡은 것처럼 루시드와 애플과 손을 잡는다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오랜만에 희망회로 한번 힘껏 돌려봤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